자,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조경 요소의 표현기법. 자, 그래서 이제 수목에 대한 표현기법. 자,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시는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도면을 작도를 하는데, 자, 도면 작도하는 데 있어서는 평면도가 한 장. 그죠? 그리고 단면도가 한 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규격은 다 아시는 대로 A3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현 기법을 할 때, 자, 일단은 평면도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평면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죠. 평면 표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면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기법에서는 평면 표현과 그리고 인면 표현 이 두 가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수목에 대한 평면 표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실게요. 조경수목에 대한 표시법은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표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각각의 표현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릴 거예요. 자,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목에 대한 평면 표현 먼저 할 거고 자, 수목에 대한 인면 표현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평면, 인면 그리고 마지막에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단면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먼저 화렵수에 대한 평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렵수, 낙엽 화렵수죠? 이제 자, 이 화렵수는 자, 특징이 자, 나뭇잎 하나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잎이 이렇게 넓은 게 특징이죠. 나뭇잎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화렵수는 가급적 표현을 하실 때 자, 부드럽게 자, 화렵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자, 외형선에 의한 방법, 질감에 의한 방법, 가지에 의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는 그림자에 의한 방법은 자, 쓰지를 않겠습니다. 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암 처리를 하다 보게 되면 자, 요게 다 연필 가루란 말이에요. 연필. 자, 그러면 도면이 좀 지저분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자, 우리는 이 중에서도 자, 요거 외형선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가지에 의한 것 요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익힐 거고 자, 질감에 의한 표현 방법도 사실은 있는데 자, 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연필의 터치가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질감으로 표현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연필이 터치가 많구나. 그런데 보기보다는 그렇게 표현이 썩 단정돼 보이지는 않는구나. 자, 요거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외형선과 그리고 가지에 의한 표현 방법 이렇게 좀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형선에 의한 표현 방법 자, 페이지 한 장 넘겨보게 되면 24페이지 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자, 그리고 교재다 보니까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자, 체크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좀 익히는 걸로 할 거고요. 자, 우리가 표제부 작성을 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거예요. 우리가 교목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상록 교목에서 2종 내지 3종
자, 낙엽 교목에서는 5종, 6종, 많게는 7종. 자, 관목이 2종 내지 3종.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GP와 초하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은 낙엽, 화렵, 교목. 낙엽 교목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한 7종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수종마다 표현을 달리 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표현을 내가 그 도면에서, 자, 느티나무의 표현을 쓰겠다. 그러면 그 도면에서 이 표현은 느티나무로 다 간주가 되는 거예요. 자, 느티나무도 요 표현을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산수유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자, 꽃사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자기나무도 이 표현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수종마다 단일 표현 방법 하나씩, 자,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자, 요 표현을 내가 느티를 했다. 그러면 그 도면에서는 요 표현은 느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산수유를 표현하겠다. 그럼 산수유는 이렇게 하나 골라서, 자, 꽃사과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12가지 중에서,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익힐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 자, 요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렇게 5가지. 자, 요렇게 5가지를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한,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원으로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으로만.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템플릿을 대고 원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자, 약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식. 다시 말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표현 기법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위급 상황이 생기시면 뭐 시간이 많이 뭐 지체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많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원으로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표현 기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단순하기 때문에 표현 점수가 더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원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질감에 의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질감에 의한 표현 방법. 요거는 약간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 자, 조금 전에 우리 5개 정리를 했었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가지의 형태에 의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요 첫 번째 거. 자, 그리고 끝에 거. 자, 그리고 밑에 줄의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하면 8가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8가지 표현만 기본적으로 익힐 거고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26페이지. 자, 기타 화렵수의 다양한 표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다 화렵수에 대한 표현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 자, 보시다시피 손이 좀 많이 가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이런 거 다 질감에 의한 표현이었죠. 자, 손이 많이 가는 거 말고, 자, 심플하게 뭐 이런 거 정도.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 이거 뭐 시간이 많이 손이 많이 가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8 플러스 1. 자, 추가. 요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해서 하나 더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렵수 체크를 해봤고, 자, 잠시 후에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침엽수로 갑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7페이지. 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자, 화렵수와는 다르죠. 침엽수에는 어떻게 해요? 뾰족하게, 침의 모양으로 뾰족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날카로운 느낌. 자, 그래서 우리가 인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침엽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짧게 짧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자, 그라운드 자, 뒤에 자,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수목 하나가 올라갑니다. 자, 인면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도 올라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화렵수 같은 경우는 외형의 잎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잎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자, 둥글둥글하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자,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자, 잎이 이렇게 짧게 짧게 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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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느낌 자체가 이렇게 짧은 선으로 터치를 해주게 되면 자, 좌측은 화렵수, 우측은 침엽수. 벌써 느낌이 다르죠? 자, 얘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찬가지 표현을 했을 때 자, 얘도 피치명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 정리합니다. 자, 침엽수는 자, 요렇게 이 두 가지만 익힐 거예요. 자, 왜 우리 침엽수는 보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요. 이러한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 손이 많이 가게 생겼죠. 그죠? 많이 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표현보다는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심플한 자, 이런 표현으로 갈 거고 자, 그러면 하나, 자, 두 개, 자, 두 가지 표현이 되는 건데 자, 때에 따라서는 자, 세 가지, 네 가지, 침엽수는 보통 세 개 이상 세 종 이상 그릴 일이 없을 건데 혹시나 뭐 세 종을 그려야 된다. 때에 따라서 뭐 네 종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체크한 1번, 2번을 기본으로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X자 자, 그리고 아래로 하나, 자, 둘, 자, 이렇게 해서 자, 안쪽에 자, 가지를 추가해서 더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자, 하나, 둘, 두 가지 표현에다가 자, 세 가지 표현, 그리고 네 가지 표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는 이렇게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타 침엽수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뭐 크게 개의치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 보면 관목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관목은 키가 작은, 자, 지표 부분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자, 가지줄기 구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자, 이러한 수종들, 키가 작은 수종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목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목은요, 자, 군식과, 자, 단식이 있을 때, 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덩어리로다가 서로 이렇게 모아서 심는 게 군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게 군식이고 자, 단식은 이렇게 한 그루만 이렇게 심는 게 단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관목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군식을 할까요? 단식을 할까요? 하나만 덩그러니 심는 경우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군식을 하게 되죠.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 요 그리는 방법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수종이 서로
겹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에다가 여섯 주, 일곱 주, 여덟 주가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화력 관목, 침엽 관목 구분이 됐을 때, 자, 화력수는 바깥쪽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하나하나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가장자리만,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안쪽의 선들은, 자, 지워버린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표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덩거리 짧은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실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안쪽에 있는 자, 이 원들은 사실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야, 여러 개의 수종이 식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자, 점을 찍어서 군식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관목은 군식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관목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관목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제가 두 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이 아이와 이 친구하고,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자, 이 표현하고의, 자,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두 개의 차이점. 자, 첫 번째, 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바깥쪽으로 피침이 나가요. 뾰족뾰족한 게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뾰족한 게 나가면 요거는 침엽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자, 그런데 안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요거는 화렵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화력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침엽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뾰족한, 자, 이 부분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침엽과 그 다음에 화력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자, 침엽 관목을 갖다가 군식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화력 관목인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재되는 관목의 위치는 보통 정해집니다. 도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해진 위치에다가 식재, 보통 플랜트 박스에 많이 식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관목을 보게 되면 이 관목도, 자, 침엽과, 자, 화력,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침엽 관목도 있고, 화력 관목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침엽 관목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자, 많이 보시는 침엽 관목들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가요? 거의 없죠. 침엽 과목은 거의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엽 과목에 해당하는 거 예를 한번 들게 되면 자, 둥근 자가 들어가는 자, 눈자가 들어가는 이런 나무들. 자, 예를 들어서 뭐 둥근양, 뭐 눈양,
등문주목, 눈주목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다 익혀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 침엽 과목은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력 과목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일단은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군식 표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 자, 여기서 바로 한번 가보게 되면, 자, 이만큼 식재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자, 두 가지 표현을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식재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식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하는 방법은 자, 요 식재지가 있으면 자, 이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M자였죠? 자, 이렇게 M자. 우리 알파벳 소문자 M자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M자를 이렇게 그려나가고 자, 오른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 펜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밀렸는데요. 이제 이런 개념만, 그러니까 원리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적당한 크기의 자, 알파벳 M,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도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자, 그 다음에 왼쪽.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점을 찍어 주시면 되죠. 자, 첫 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이건 침엽이에요. 침엽.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침엽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45도자를 이용해서 자, 선을 이렇게 3개씩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질감을 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되죠.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연필을 여기서 움직이는데 얘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M자가 같다면 자, 얘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불규칙한 선이 움직이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가면서 자, 반대쪽 대칭으로다가 자, 대칭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또 다른 표현. 자, 여기다 사선을 긋게 되면 자,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과목은 이렇게 바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페이지 30페이지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표현 수목에 대해서 첫 번째 화렵수, 두 번째 침엽수, 그리고 마지막 관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면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목에 대한 인면 표현. 자, 우리 인면 표현은 왜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단면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용지에. 자, 단면도에서 자, 수목에 대한 그죠? 서 있는 인면의 형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면 표현의 개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분별 표현, 마찬가지 패스, 요거는 바로 가겠습니다. 입회 표현, 자, 패스해 주시고, 바로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낙엽 화렵수의 표현 34페이지 가십니다. 여기로 바로 갈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단면도 그려져 있는 거 하나 보고 잠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도가 있어요. 자, 물론 요거는 이제 손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그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목을 인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이용자라고 해서 사람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단면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면 표현을 익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수목 단면에 걸리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자, 낙엽 화렵수 다 통틀어서 낙엽 화렵수에 대한 표현 두 가지와, 자, 여기다 바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침엽수. 자, 침엽수. 자, 침엽수는 근데 거의 정해져요. 세 가지 종류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가. 자, 소나무는 여러분들이 꼭 표현하시게 될 겁니다. 단면선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소나무는 평면 표현에서 소나무는 배식을 하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자, 스트로브 잣나무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도 식재로 많이 쓰는 자, 스트로브 잣나무 배식을 하게 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하고가 거의 없는 수종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수종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리는 수종들 있죠. 이렇게 이런 나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주목이라든가 자, 서양측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각 나무의 특징, 성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무 따로, 스자 따로, 주목이나 서측 따로 이렇게 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엽 화렵수 2개, 그리고 침엽수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낙엽 화렵수 중에서 우리 2가지 어떤 걸 익힐 것인가? 자, 우리 바로 그냥 처음에 나오는 거 요거 익힐까요? 자, 여기서 이거와 자, 요거로 그냥 바로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이 2가지만 기억할게요. 자, 요 그리는 요령을 갖다가 조금 있다가 자,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침엽수 갑니다. 자, 주목, 섬잣나무 그리는 거, 가이지, 카약나무 죽이는데 이거 생략하시고. 자, 우리 소나무로 갑니다. 우리 소나무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자, 여러 가지 군식의 형태와 또 소나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어떤 형상, 포인트를 요거를 잡겠습니다. 자, 저 보시는 것처럼, 자, 얘는 반송, 이런 반송이고, 자, 이렇게, 소나무는 자, 이렇게 굽어지는 게 약간 소나무의 느낌이 좀 나죠?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실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거고, 자, 37페이지의 기타 침엽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자, 이 표현 두 번째 거 우리 지하고가 없네요. 우리 아까 지하고 없었던 거 주목이라든가 자, 서양측백 이런 표현을 쓸 거고 자,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잣나무로 쓰겠습니다. 스자서로 쓸게요. 자, 관목의 인면 표현은 이따가 바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아니, 이용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B 단면도는 쭉 해서 단면도 그릴 때 우리는 경사를 나타내고 포장재료 나타내고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 있죠. 자, 수목 나타내란 얘기고 시설물 나타내고 이용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용자 나타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 인면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표현도 같이 익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여러 가지 디테일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자, 이런 외형, 실루엣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물 기호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시설물 및 기호에 대한 평면 표현인데, 자, 시설물 평면 표현의 개요라고 해서 평면도에서 시설물은 하늘에서 본 형태를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평면, 기호로 표시하고 라고 했어요. 기호. 자, 특별히 표준 기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설계자가 디자인한 기본 형태를 간단히 기호화하여 사용한다. 자, 똑같이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모습을 그린다기보다는 기호화시켜서 표현한다. 그리고 표준 기호가 없다. 그래서 비슷하게 기호화시킨 겁니다. 자, 여기 시설물의 평면 표현 기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휴게시설 여러분들 꼭 그리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 꼭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간이운동시설과 그 다음에 운동시설, 조명시설, 자, 기타 뭐 쭉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고요. 자, 시설물의 평면 표현에서 자, 육각정 그리고 팔각정이 있죠. 육각정과 팔각정. 자, 만약에 육각정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안에 자, 두 줄로다가 이렇게 육각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조금 약식으로 갈게요. 이 육각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팔각정도 마찬가지. 자, 이 안쪽에 있는 요선은 요선은 자, 지워낼게요. 한 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각정 표현하는 방법과 팔각정 표현하는 방법, 육각정, 팔각정 모양의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자,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이따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파고라 익히셔야 됩니다.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 자, 쉘터. 파고라와 쉘터는 사실은 같은 표현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 두 개를 통일해도 된다. 파고라. 그러니까 우리가 파고라의 개념은 잠깐만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자, 파고라의 개념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이라면, 자, 쉘터의 개념은,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약간 쉘터는 이런 그늘막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자, 막구조라 해서 한쪽에서만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쉽게 쉘터 생각하실 때 버스 정류장.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기호화 하는 데 있어서 쉘터와 파고라는 특별하게 구분을 굳이 이렇게 안 지어도 된다. 평벤치, 그리고 등벤치. 자, 평벤치, 등벤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시설물은 지문에서 제시된 규격대로 반드시 표현입니다. 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평벤치를 그리라고 했는데 규격이 1500에 500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규격대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역으로 규격이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로다가 규격을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앉은 벽. 자, 앉은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만 좀 볼게요. 우리 평벤치 개념과 유사한데, 자, 공원이라든가 다니시다 보면 목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앉은 벽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니다가 동적인 상태죠. 사실은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앉은 휴게 공간, 앉은 벽, 간이 휴게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이게 이제 앉은 벽이에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앉은 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직선의 형태. 자, 이런 게 이제 앉은 벽인데 자, 어쨌든 우리 여기서 앉은 벽 회전무대 놀이시설 중에서 그네 시소 자, 여기 삼연식 규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예시를 지금 드러났잖아요. 자, 규격에서 우리가 삼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 2, 3. 자, 이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1, 2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연식, 삼연식. 자, 그래서 규격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되겠고. 자, 미끄럼틀. 자, 규격 단주식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정글짐. 자,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을 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합놀이대. 자, 규격 예시 들은 거 보게 되면 복합식. 자, 그네랑 미끄럼틀 같이 복합적으로 해놨고. 자, 레더. 자, 얘는 간이 운동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놀이 또는 간이 운동시설. 자, 레더 혹시나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레더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구름사다리라고 아이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 원숭이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이걸 레더라고 해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철봉. 그래서 레더와 철봉. 자, 다시. 얘도 2연식, 1연식, 2연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자, 규격. 우리 배드민턴장 가끔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 표준 규격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황도면 잠깐만 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지역은 자, 이 지역은 운동 공간인데 자, 여기에 배드민턴장 한 개를 설치하시오라고 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전 시간에 격자 한 칸이 1m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니까 8m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여기는 5m란 말이에요. 자, 지문에 여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래요. 자, 배드민턴장 표준 규격은 6m, 13m예요. 이 6m, 13m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장, 농구장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규격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기 종목의 이 운동시설은 어떤 이러한 표현의 자, 형식, 형태, 뭐 요것만 기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요거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등 조명등 자 높이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 가로등 마찬가지 자 스목보호대 자 스목보호대는 식재 전에는 실선이었다가 식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파선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파선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파선이에요. 여기에 수목이 이렇게 심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수목보호대는 수목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수대, 안내판, 휴지통.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한 번 더 명암 처리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요거 표현 방법들, 제가 명암 처리하는 것들, 표현 방법.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그러한 시설물들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배드민턴장. 농구장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배구장 정도 이렇게 3개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조명등, 가로등 자, 그리고 수목보호대 음수대라든가 안내판, 휴지통 요 정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뤄지는 게 보통 근린공원이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큰 공원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공원, 규격에 제한이 없는 소공원들이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린공원에서 뭐 필요한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잘 다뤄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설물까지 정리했고 자, 기타 도면표기법 42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요거 전표고 기호 기억해 주시고 자, 집안 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잡석 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전표고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자,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자, 높이를 봤을 때 여기가 1m고 여기가 2m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B가 1m, A보다 1m가 높다는 게 바로 보이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평면 이렇게 본다면, 수직으로 본다면, 자, A와 B의 단 차이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 자, 이 부분 이렇게 동글뱅이에서 이렇게 기호를 그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기호를 그려서 자,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점이죠. 자, 표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죠. 어떤 점의 자, 고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호예요.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표고 기호를 익혀주시고 자, 두 번째 집안 표현입니다. 흙 표시인데 자, 얘는 단면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이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재대가 되어 있죠. 느티나무. 자, 느티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는데 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아래쪽은 어쨌든 여기는 뭐일까요? 흙이겠죠? 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흙을 나타낼 때 자,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흙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점표기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있죠. 자를 대고 그리지 않습니다. 자를 쓰지 않는다. 자를 쓰지 않고 프리핸드로 한다. 프리핸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잡석 다진 표현이 있죠. 이렇게 잡석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와 축척. 자, 여기서는 방위. 자, 우리 요 표현을 쓸 겁니다. 요 표현을 쓸 거고 축척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및 집안에 대한 표현인데 바닥 및 집안 표현. 자, 우리 요 바닥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직접 좀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바로 좀 정리를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만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어떤 휴게 공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벽돌로 다 포장을 하고 싶어. 이 벽돌의 모양을 하나하나 여기다 그리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분 줄임 기호를 쓰고 자, 이렇게 번개가 쳤어요. 이거는 줄임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로다가 이렇게 벽돌의 문양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다가 포장명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장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일부분만 표현을 하겠다. 집안의 표현입니다. 우리 여기 집안의 표현은 어디에서 요거는 뭘 할 때 필요할까요? 단면도에서. 자, 우리 단면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은 소형구와 블럭이네. 그런데 두께가 T는 두께란 뜻이고요. 티크리스 두께 60mm 소형구와 블럭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래 40 잡석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자, 어떠한 포장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집안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우리는 여기서 요 표현, 우리 소형과학 블럭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적벽돌이라든가 또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벽돌 계통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벽돌 계통 다 통일해서. 단 나중에 아래쪽에다가 인출선 꼽아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요 표현도 익히실 거고, 세 번째 콘크리트, 네 번째 판석, 다섯 번째 모래와 여섯 번째 마사나 황토. 한 장 넘겨서 자, 고무칩 요거까지. 나머지 얘네들은 자, 익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 자, 그렇다면 우리 소형과 블럭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께가 자, T60 적벽돌, T40 모래, T100 잡석. 자, 첫 번째 거는 요거, 두 번째 게 요거, 세 번째 게 요거란 뜻인데, 자, 합이 얼마죠? 200입니다.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이 단면도도 자, 축척을 가져야 스케일 100분의 1로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게 되면 스케일 값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100분의 1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면도를 실제 그리는데 자, 요거잖아요. 맨 위에 소형과 블럭 60, 모래가 40, 잡석이 100이에요. 물론 아래쪽은 원지만 다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네 합이 200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전체 두께를 얼마로 하면 될까? 다시 말해서 요 두께를 얼마로 하면 될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대답은 2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단면도 축적 가져야 안 가져요? 다시 한번. 갖는다고 했죠? 몇 분의 1? 100분의 1이에요. 자,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 100분의 1 도면에서 1cm는 실제로 바꾸면 이 1cm를 다시 배율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cm 1m인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왜? 필기 때 계속 뭐 문제풀이에서도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져갈게요. 여기 밑에 요거. 자, 적벽돌 60, 모래 40, 잡석 100, 합이 200이에요. 200. 단위가 뭘까요? 밀이에요. 자, 200mm라고 하는 거는 실제예요. 실제. 자, 실제 적벽돌 두께가 60mm, 두께가 6cm. 자, 모래가 40mm, 두께가 4cm. 잡석이 100mm, 두께가 10cm 깔았다는 얘기예요. 합이 20cm를 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얘를 200mm, 실제 200mm의 요를 자, 100분의 1로 도면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바꾸는 거는 곱하기 100이어서 곱해주면 돼요. 그 배율대로. 다시 배율대로 줄여주려면 이 200ml를 갖다가 어떻게 배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mm인 거예요. 역산해볼까요? 이 2mm를 다시 실제로 바꾸겠습니다. 100배 하게 되면 200mm인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대답을 2cm로 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땅을 벽돌을 깔기 위해서 여기다가 땅을 2m를 파서 잡석을 1m 깔고 그 위에 모래를 40cm를 깔고 미리가 아니죠? 블럭 두께는 60cm짜리 이 얘기인 거예요. 축척대로 한다면 2cm가 아니라 2mm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눈금 두 개 2mm를 그려서 1mm는 잡석, 1mm는 6대4로 나눠서 블럭과 모래를 표현해.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들 샤프는 0.5에서 0.7mm예요. 가능할까요?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안은 축척대로 표현하지 않고 얘는 이 부분에서는 수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스케일을 부정을 하겠습니다. 자, 논스케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리겠다. 축척대로 그리지 않고 조금 확대해서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로 확대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그 기준을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60, 40배 합이 200일 때 이 폭은 1cm 이내로 표현을 하세요. 너무 두껍게 하면 다른 뭐 위에 수목도 그려져 있을 거 수목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봤을 때 B가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1cm 이내로 자, 합이 200mm일 때 1cm 이내로 표현하자. 요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 실습을 통해서 요거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를 따라서 해 보실 분들은 그 책과 상상의 출판사 책과 상상입니다. 조경기능사 실기 요 책을 구매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저자는 김규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기초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제도판을 갖다 놓고 직접 자, 표현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